축구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 갑자기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한 백발에 놓인 펜 앞에 멈춰 섰는데요. 그 다음 순간 현장에 있던 미국인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현지 중계진조차 이것이 한국의 정신이다 라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그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인종차별을 일삼던 극성 팬들까지 기립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인 걸까요?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손흥민 선수의 소름 돋는 인성 실화. 지금 바로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축구의 변방이라 불리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장소는 바로 화려함의 극치, 전 세계 스타들이 모인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2025년 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전설적인 기록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LAFC라는 팀에 입단했죠. 하지만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이라 해도 낯선 타국 땅에서의 시작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축구보다 야구나 농구에 더 열광하는 데다 특히 보수적인 현지 팬들은 나이든 동양인 선수가 우리 리그에 와서 무엇을 보여주겠느냐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훈련장 밖에서 기다리는 팬들 중에는 대놓고 야유를 보내는 무례한 이들도 적지 않았죠. 사건은 LA 입단 후 첫 공식 훈련이 있던 날 아침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훈련장 정문 앞. 수많은 취재진과 현지 팬들이 몰려든 가운데 한 백발의 외국인 할아버지가 훈련장 구석에서 작은 한국 국기를 들고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의 아들이자 평생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존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옆에는 문신을 가득 새긴 젊은 현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 축구는 끝났다라며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었죠. 심지어 노인이 들고 있던 태극기를 툭툭 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싸움이 날 듯 험악해졌고 현장 경호원들이 긴급하게 투입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손흥민 선수가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이런 험악한 상황을 피해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상책이었겠지만 우리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욕하던 청년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 속에서 힘겹게 태극기를 지키고 있던 노인을 발견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저 청년들과 싸우려는 건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노인 앞에 선 손흥민 선수. 그의 다음 행동은 현장에 있던 모든 미국인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노인의 두 손을 꽉 잡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례하게 굴던 청년들은 손흥민 선수의 그 깍듯한 태도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노인을 공경하는 그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노인의 해진 태극기를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직접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노인의 눈에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욕설을 퍼붓던 청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그중 한 명은 들고 있던 야유 팻말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유튜버와 방송국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중계하던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K-매너, 한국의 예의입니다. 슈퍼스타가 가장 낮은 곳에서 노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미국 LA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그 90도 인사 한 번이 수천 장의 홍보 전단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인종과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품격이 무엇인지 손흥민 선수가 몸소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따뜻한 행동이 가져온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그 노인은 누구였으며 손흥민 선수를 괴롭히던 인종차별주의자 청년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90도 인사는 미국 전역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모두가 박수만 쳐주던가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지요. 손흥민 선수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칭송받기 시작하자 이를 시기 질투하며 이빨을 드러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LA 지역의 라이벌 팀이자 미국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로 군림하던 마이클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마이클은 전형적인 미국식 힘의 축구를 구사하며 덩치가 산만한 괴물 수비수였죠. 그는 손흥민 선수의 입단 소식을 듣자마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축구는 예절 교육장이 아니다. 동양에서 온 이 작은 선수는 내 몸싸움 한 번에 경기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LAFC와 마이클의 팀이 맞붙는 LA 더비 매치가 열린 것이죠. 경기장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곁을 맴돌며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눈을 피해 손흥민 선수의 발등을 밟거나 어깨로 강하게 밀치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시지.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역시 대인배였습니다. 그런 비열한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클이 거칠게 밀치고 지나가면 싱긋 웃으며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친구. 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 여유로운 모습에 마이클은 더 약이 올랐고 경기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을 다투던 과정에서 마이클이 무리하게 태클을 시도하다가 그만 자신의 발목이 꺾이며 그라운드에 쓰러진 것입니다. 마이클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클의 팀 동료들조차 심판에게 항의하느라 쓰러진 마이클을 살피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마이클을 향해 손흥민 선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마이클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고통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고는 괜찮아, 마이클. 숨 크게 쉬어. 금방 의료진이 올 거야라며 다독였습니다. 자신을 사냥개처럼 물어뜯으려던 적군을 위해 손흥민 선수는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고 마이클이 들것에 실려 나갈 때까지 손흥민 선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마이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끝까지 격려의 말을 건넸죠. 이 장면은 경기장 대형 화면을 통해 7만 관중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야유를 퍼붓던 마이클의 홈팬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의 박수를 시작으로 경기장 전체에 천둥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상 선수를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원수조차 동료로 품어안는 손흥민 선수의 그 거대한 그릇, 한국인의 그 뜨거운 정에 미국인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경기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마이클이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나는 오늘 축구 선수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패배했다. 내가 조롱했던 그 동양인 선수는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손흥민, 나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 내가 보여준 건 축구가 아니라 인류애였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미국의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손흥민 실력으로 이기고 인성으로 정복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죠. 이제 미국인들은 손흥민 선수를 부를 때 손이 대신 미스터 손이라 부르며 존경의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과의 이 극적인 화해는 더 큰 기적의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한 통의 의문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손흥민 선수를 또 한 번 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는데 과연 그 전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마이클 선수가 SNS에 참회록을 올리고 온 미국이 손흥민의 이름으로 들썩이던 그날 밤 손흥민 선수의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한국국립암센터의 한 간호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나 간절한 사연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한국에서 투병 중인 9살 소년 지훈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이는 소아암으로 벌써 3번의 큰 수술을 견뎌낸 아이였는데 최근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훈이의 유일한 삶의 희망은 멀리 미국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이었죠. 지훈이의 마지막 소원이 손흥민 형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는 말에 손흥민 선수의 눈가는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금 미국 LA에 있고 다음 날이면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결승행 티켓이 걸린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가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락할 리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인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날 밤 곧바로 구단주를 찾아갔습니다. 제 경기보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의 생명입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대신 돌아와서 치를 경기에서는 제 목숨을 걸고 뛰겠습니다. 억만장자 구단주는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당신은 정말 미쳤군요. 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최고로 만든 힘이겠지. 다녀오시오.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사비로 전세기를 띄워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손흥민 선수를 본 지훈이와 부모님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훈이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실제 경기에서 찼던 축구화를 선물하며 약속했습니다. 지훈아, 형이 내일 미국에서 골을 넣고 너만을 위한 세리머니를 할게. 너도 형이랑 약속하자. 꼭 이 병마를 이겨내고 형이랑 축구장 가기로. 그 기적 같은 만남은 단 몇 시간뿐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항암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지훈이의 혈액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미국 LA.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기장으로 직행한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상대팀 팬들은 한국까지 가서 힘 다 빼고 온 선수가 뭘 하겠냐며 비웃었죠. 그러나 전반 40분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번개 같은 중거리 슛이 터졌습니다. 공은 그물망이 찢어질 듯 꽂혔고 경기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손흥민 선수는 카메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하던 찰칵 세리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지훈아 사랑해, 형이 기다릴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자 중계석은 말 그대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선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중계진의 외침과 함께 7만 명의 관중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이 를 연호했습니다. 인종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고 온 그 진심에 미국인들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이 소식은 CNN과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심지어 손흥민 선수를 인종차별했던 그 극성 팬들조차 어린이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사죄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미국 땅에서 희망과 기적의 대명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을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스포츠 용품 시장을 주무르는 미국의 거물 기업인이었는데 그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LA 숙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거물 기업인이 손흥민 선수 앞에 내민 것은 수천억 원대의 계약서가 아닌 아주 의외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통째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지훈이를 위한 감동의 세리머니가 미국 전역을 울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머무는 LA의 한 호텔 숙소 앞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한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를 지배하는 초대형 기업의 회장 로버트였습니다. 로버트 회장은 평소 나는 비즈니스 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냉혈한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수행원들도 밖에서 기다리게 한 채 홀로 손흥민 선수의 방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자리에 앉은 로버트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축구 선수 역사상 전례가 없는 10년 단위의 초거대 스폰서십 계약서였습니다. 금액만 해도 우리 돈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종이 한 장이었죠. 손이 당신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그 세리머니와 인성. 그것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은퇴 후에도 평생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운동선수로 살게 될 겁니다. 로버트 회장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하지만 서류를 훑어보던 손흥민 선수의 눈빛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드는 대신 서류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로버트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금액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조건이 마음에 안 듭니까? 손흥민 선수는 빙긋 웃으며 로버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부유함보다 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인들의 자부심을 위해 뛰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건 조건은 기상천외했습니다. 자신의 계약금을 깎아도 좋으니 그 비용으로 미국 내 모든 대도시에 한국형 유소년 축구센터를 건립하고 그곳에서 소외된 계층과 한인 아이들이 무료로 축구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그 브랜드의 수익금 중 일부를 한국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해달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죠. 로버트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를 만나봤지만 수천억 원의 개인 수익보다 타인과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당신은 지금 이 엄청난 돈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그저 아이들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묵직했습니다. 돈은 축구를 잘하면 따라오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기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 냉혈한 로버트 회장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 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이, 내가 졌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한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자 성자군요. 당신의 조건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라도 그 축구센터들을 최고로 만들어주겠소. 이 소식은 곧바로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전 세계 경제 뉴스의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수천억을 거절하고 조국을 선택한 사나이 손흥민.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동양인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 속 깊은 철학과 애국심에 백인 주류 사회조차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내 한인들의 위상은 하룻밤 사이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사장님에게 단골 손님이 다가와 너희 나라 선수 손흥민은 정말 위대하다. 한국인은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다라며 손을 맞잡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억만금의 외교 예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미국 땅에서 구박받던 우리 동포들의 어깨를 활짝 펴게 만든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런 선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뜻밖에도 유럽의 한 왕실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그 초대장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스러운 제안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유럽 왕실이 왜 미국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연락을 취했을까요? 그리고 그 제안이 어떻게 전 세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밤거리를 뒤로하고 숙소에 머물던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된 것은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의 상징이 선명하게 새겨진 금박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영국 국왕이 직접 서명한 친필 서신이 들어있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이 비공식적인 요청이지만 우리 왕실의 어린 왕자가 마음의 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그는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부르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부디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줄 수 없겠습니까? 평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시절 보여준 그 밝은 에너지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깊은 우울에 빠져 외부와 소통을 거부하던 어린 왕자에게 유일한 빛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왜 왕실의 개인적인 일에 나서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런던 팬들에 대한 보답이자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단 한 걸음에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구단 측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영국 정부와 외교부까지 나서서 협조를 요청하자 결국 최고의 경호팀을 붙여 손흥민 선수를 보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린 손흥민 선수 앞에는 왕실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시민들은 손이가 돌아왔다 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죠. 비록 팀은 떠났지만 그의 인성은 여전히 런던 시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버킹엄 궁전의 깊숙한 곳, 무거운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 어린 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식사마저 거부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손흥민 선수가 안녕, 나의 작은 친구 라며 특유의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손흥민 선수의 품으로 달려와 펑펑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한참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동네 형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는 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인종차별의 서러움, 부상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나지막이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소를 짓다 보니 세상이 나를 향해 웃어주더구나. 너도 할 수 있어. 단 사흘간의 머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날 때쯤 어린 왕자는 다시 웃음을 되찾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국 국왕은 감격에 겨워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고 당신은 우리 왕실의 은인이자 영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소식은 비공식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매체 더 타임스는 일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총칼로도 정복하지 못한 왕실의 마음을 한국의 청년 손흥민이 미소 하나로 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국가 간의 외교적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한국 기업들의 영국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불러왔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대한민국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영국 왕실을 뒤흔든 이 기적이 일어난 직후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축구 팬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하지만 누구도 가능할 거라 믿지 않았던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는데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놀라운 광경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긴급 뉴스 하나. 과연 그 뉴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왜 그 뉴스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영국 왕실의 부름을 받고 어린 왕자를 치유한 뒤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 손흥민 선수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내 위성 수신기에 갑작스러운 알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내 주먹을 불끈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요? 화면에는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의 헤드라인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속보 FIFA 전 세계 축구 명예의 전당 1호 헌액자로 한국의 손흥민 지목. 축구 역사 1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펠레, 마라도나 같은 전설들도 은퇴 후에나 거론되던 그 자리에 현역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 세계 축구의 상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특히 FI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많이 넣는 기계가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을 찾고 있었다. 그 답은 대한민국에서 온 손흥민뿐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뉴스 바로 밑에 달린 짧은 기사 하나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미담에 감동한 전 세계 100개국 축구 팬들, 한국 유소년 축구 기금 1조 원 돌파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비로 시작하려 했던 그 꿈에 전 세계인들이 감동하여 너도 나도 지갑을 열어 기적의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미국 LA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 선수 앞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소니를 연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취재진 앞에 서서 역사에 남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단순히 공을 차는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외된 아이들, 축구와 한 켤레가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를 품어준 이곳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글로벌 소니 재단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 세계 10개국에 매년 수천 명의 축구 꿈나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예절과 축구를 가르치는 K축구 사관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죠.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니컬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한 노련한 기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 선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구원할 리더를 보았다. 그날 이후 미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거인이 어떻게 진심 하나로 세상을 바꾸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이죠. 이제 미국의 아이들은 배트맨이나 슈퍼맨보다 태극, 마크를 달고 환하게 웃는 손흥민을 더 닮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우리 할머니들께 미국인들이 먼저 다가와 손흥민 선수의 나라에서 오셨나요? 당신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맺힌 한을 손흥민 선수가 시원하게 풀어준 셈입니다. 이렇게 영웅으로 추앙받던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최후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경기장 안도 밖도 아닌 손흥민 선수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요. 기적 같은 영광의 순간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소식 앞에서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또 어떤 놀라운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습니다. 전 세계가 손흥민 선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고 그가 세운 재단의 기부금이 파도처럼 밀려들던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던 그 밤 한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정신적 지주이자 오늘의 손흥민을 만든 위대한 스승, 바로 그의 아버지가 급성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이 월드클래스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공 궤적을 연구하고 아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엄격하게 타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 곁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손흥민 선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시 미국 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운명의 결승전을 불과 24시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이 걸린 경기였고 수십만 명의 팬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구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지금 가면 팀은 무너집니다. 제발 경기만 마치고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축구화를 벗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축구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분뿐입니다. 제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얻는다 해도 아버지 곁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곧바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결승전 포기 선언. 미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버렸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다. 라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승전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대팀 선수들과 팬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으나 손흥민 덕에 새 사람이 된 마이클 선수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팬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손이는 지금 자신의 인생보다 소중한 아버지를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아들의 효심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러자 경기장에 모였던 수만 명의 미국 팬들이 일제히 휴대폰 불빛을 켜고 한국어로 아버지 힘내세요 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의 토트넘 팬들도 독일의 함부르크 팬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 병원에 도착한 손흥민 선수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월드클래스 축구 스타가 아닌 그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비는 나약한 아들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48시간의 긴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아버지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던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첫마디를 뗐습니다. 흥민아, 경기는 어떻게 됐니? 그 말에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축구보다 아버지가 먼저예요. 제가 우승컵보다 더 큰 걸 지켰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미국 구단은 손흥민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적 같은 우승을 일궈냈고 시상식에서 우승컵을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에 바쳤습니다. CNN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우승컵을 포기했지만 전 세계의 마음을 얻었다. 그는 진정한 효라는 한국의 정신을 전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그때 손흥민 선수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하나 더 날아옵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세웠던 재단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수백 명의 억만장자가 한자리에 모여 손흥민 선수를 위한 상상 초월의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그 눈부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우승컵을 포기했던 아들 손흥민.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처럼 회복하여 퇴원하던 날 손흥민 선수의 집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전, 차량 수십 대가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들과 UN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내민 것은 한 통의 공동 성명서였습니다. 그 성명서의 제목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인류축구평화위원회 설립 및 초대 의장 손흥민 추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그동안의 행보,
즉 적군을 품고 아이를 위해 전세기를 띄우며 수천억 원의 돈보다 효심을 선택한 그 모습이 전 세계 리더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하지 못한 인류의 화합을 한국의 청년 손흥민이 해냈다. 이제 그에게 전 세계 축구와 평화의 전권을 맡기겠다. 그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낸 기금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에 세계 평화 축구 스타디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비행기값 한 푼 안 내고 한국에 와서 손흥민에게 축구를 배우고 한국의 예절을 배우는 그야말로 축구의 성지를 한국에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드디어 건립 기념식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은퇴 경기가 열리던 날. 장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 전 세계 국왕들과 대통령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인천공항은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고 외신들은 오늘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도 런던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이다라며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경기 시작 전 6만 관중과 전 세계 20억 시청자 앞에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등장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관중들이 일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미국인도 영국인도 독일인도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대한민국, 손흥민을 연호했습니다. 경기장 가득 울려 퍼지는 애국가 소리에 손흥민 선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낯선 타국에서 무시당하며 버텼던 서러움이 자부심으로 바뀌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은퇴사는 전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박힐 명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축구화를 벗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배운 것은 축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전 세계의 배고프고 외로운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기장 하늘에는 수만 발의 불꽃이 터져 올랐고 그 불꽃은 하늘의 거대한 SON이라는 글자와 함께 KOREA를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환영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영웅 손흥민. 그가 써내려간 이 기적 같은 보따리는 여기서 닫히지만 그가 세상에 심어놓은 진심이라는 씨앗은 전 세계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며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흥민아, 정말 고맙다. 대한민국은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